니켈 정수기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수도꼭지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입수한 수도위생 인증 제품 조사 결과 국내 시판 중인 수도꼭지 40개 중 25개 제품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올 2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에 그쳐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공무원이 많게는 200명에서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인 경기도시공사와 대림산업이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돼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하며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이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는 375조 401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성장률 0.5%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올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은 건설 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수출 등이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 화학 제품 등이 늘어 0.9%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6.1% 감소했지만 제조업은 자동차와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0.5% 증가해 전 분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공무원이 많게는 200명에서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이 추정했습니다. 오늘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 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 수사 중입니다.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 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명에서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사가 더 진행될수록 입건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기관 통보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파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는 미래부 방통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노출 검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인터파크 측은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 암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원에는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유출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은 암거래 시장에서 판매돼 스팸 메시지 발송 등에 사용될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대림산업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짓는 1,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대림산업 등이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허가를 내준 경기도청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기도청은 문제가 된 아파트가 인근 교외의 확장으로 건축법상 34m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설계 도면을 통해 인근 교외 확장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동의 각도를 21도 트는 등 설계를 변경해 건축법 시행령을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공사가 중단된 한계동은 작년 말 분양 이후 8개월간 공사가 진행돼 이미 지하 1층 바닥 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말뚝과 기초 바닥 공사 등을 추가해 28층 높이 아파트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 시기 지연은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돼 예비 입주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설계 변경을 해야 하고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 공사를 추가하는 만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동의를 받고 설명을 구하고 그러면 안전적인 문제 없도록 시공을 해서 입주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 시행사와 시공사, 허가기관이 가장 기본 업무에 속하는 설계도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애꿎은 예비 입주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코웨이 정수기가 니켈로 오염된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수도꼭지 40개 중 25개 제품에서도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개선은커녕 불량 제품 수가 더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서울경제신문과 공동 취재했습니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수도위생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결과입니다. 상하수도협회는 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 수도꼭지 40개를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시판 중인 수도꼭지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과 포르말데이드, 페놀 등이 검출됐습니다. 60%가 넘는 수도꼭지가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것입니다. 불량 판정을 받은 25개 수도꼭지 제조업체 가운데는 국내 메이저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보다 19배 높게 나왔습니다. 또 불량 판정이 된 25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는 포르말데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특히 역류와 뇌발달에 치명적인 납 역시 4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조사 결과를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보고했고 환경부는 적발업체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취소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수도꼭지들이 여전히 가정, 학교,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금속 중독이 정신장애, 아토피, 면역기능장애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납 및 철 등의 중금속과 같은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뇌손상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페놀 및 포르말데이드의 경우 체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아토피 유발 및 과다 섭취 시 폐에 손상을 주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람 수도꼭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상하수도협회가 진행한 시판품 조사 결과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수도꼭지에서 납과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끓여서 먹거나 그대로 먹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코웨이 정수기 등 유해 물질들의 검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일주일간 중금속 수도꼭지 취재를 벌인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도꼭지 중금속 검출 조사에서 무려 60%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도꼭지 시판품 조사에서 수도꼭지 40개 중에 25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앞서 보도한 대로 한 제조사가 시판하고 있는 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 주방용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보다 19배 높은 0.0096mg이 검출됐습니다. 또 불량 판정된 25개 제품 중에 9개 제품에서는 포르말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 포르말데히드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물질인데요. 공기 중에 10ppm 미만의 농도만으로도 심한 기관지 자극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또 영유아 뇌발달에 치명적인 납 역시 4개 제품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한 제품에서 제조한 벽붙이 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에서는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은 0.0045mg의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네, 수도꼭지에서 이런 유독물질이 나온 이유가 뭐죠? 네. 일부 수도꼭지 업체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국산 저질의 부품들과 저가 황동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도꼭지의 원재료인 황동의 경우 상중 하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급할수록 납 함유량이 많아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등급과 하등급은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또 내부 부품인 플라스틱 역시 급이 낮을수록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검출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중금속이 검출된 수도꼭지들이 모두 국가 통합 인증 마크죠. KC 마크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던데요. 요새 뭐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KC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KC 인증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KC 마크는 국산품과 수입품 모두 포함해서 안전성 실험까지 거쳐서 부여하는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보통 KC 마크가 있으면 제품을 믿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도꼭지들은 모두 KC 인증 기준을 받은 제품들이었습니다. KC 마크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KC 마크가 품질을 보증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꼭지에 대해서 KC 인증을 부여를 하는데요. KC 인증을 준 후에 인증에 맞게 제대로 수도꼭지가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상하수도협회가 1년에 한 번씩 시판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제품에 당초에 부여했던 KC 인증 기준과 다른 불량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단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사후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KC 인증을 받은 수도꼭지는 1,6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지금까지 시판품 조사를 받은 제품은 138개 제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이 중금속 기준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금속 기준은 다른 나라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납검출 허용 기준은 리터당 0.001mg입니다. 반면에 수도꼭지에 대한 납검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의 인증 기준에서 미국의 NSF와 대만의 CNS 8088의 검출 허용치는 모두 리터당 0.00005mg입니다. 미국과 대만에 비해서 20배나 낮은 수준인데요. 이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니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만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수도꼭지마저 중금속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내일 이어서 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소비 트렌드를 알 수 있는 2분기 카드 승인 실적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애완동물업종과 부동산, 편의점에서 카드 사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카드 승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애완동물 업종과 부동산,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완동물 업종의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1,3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9% 늘어났습니다. 가축병원의 승인 금액은 2,216억 원으로 15.6% 증가했습니다. 핵가족화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과 편의점 업종의 카드 결제액도 다른 업종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종의 카드 승인 금액은 2,925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34.2% 늘었습니다. 일부 카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카드 납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는 편의점의 승인 금액은 2분기에도 31.4% 증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애완동물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4월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편의점에 도시락 같은 게 많이 팔리고 PB 상품도 좋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줄었던 관광업종의 카드 사용액도 늘어났습니다. 특급 호텔과 관광호텔, 콘도 등 숙박업종 승인 금액은 4,554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고속버스와 철도, 여객선 등 교통업종 승인 금액도 3,656억 원으로 38.8%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다양한 금융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기술은 금융거래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블록체인인데요. 시중은행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국내외 업체들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거래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차세대 금융거래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존 금융회사 시스템은 중앙 서버에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은 거래 내역이 모든 사용자에게 분산돼 운용 비용이 절감되고 해킹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의 새로운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잇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핀테크 발달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지난 22일 국내 핀테크 업체 코빗, 케냐의 스타트업 비트페사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두 업체와의 핀테크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해외 송금 분야에서 기술을 공유하고 사업 기회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KEB 하나은행과 KB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각각 영국의 블록체인 업체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기존의 국내 블록체인 기술업체 코인플러그와 협업해 해외 송금 플랫폼을 구축한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 KB저축은행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도 코인플러그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금융투자협회도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블록체인은 제3의 신뢰기관이 필요 없는 그 참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신뢰가 구축되는 그런 네트워크. 국내 금융권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핀테크가 신속성, 편의성에 더해 더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금값과 은값의 고공행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상품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강세를 보인 건 단연 금과 은 등 귀금속입니다.
상품별로 연초 대비 가격 변동률을 보면 22일 기준 은은 42.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연도 40% 가까이 올랐고 금은 24.8% 상승했습니다. 특히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2일 기준 국내에서 운용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 중 기초 소재 펀드는 올해 평균 45%의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귀금속 값이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전 세계 통화 완화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인데다 전통적으로 하반기가 귀금속 수요 강세 시기라는 점이 가격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등에 쓰일 수 있도록 빌려준 주식이 7천억 원어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민연금은 216개 종목의 주식 7,180억 원어치를 타 기관에 대여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텔신라 주식이 745억 원으로 대여 금액이 가장 많았고 OCI가 278억 원, LIG 넥스원이 231억 원, 카카오가 21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빌려준 주식이 모두 공매도 세력에 활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대여 주식이 공매도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상승 흐름을 꺾고 하락기에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킨다는 이유로 공매도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어제부터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 근무제를 실시하며 파격적인 실험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근무제는 재택근무와 스마트 워킹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을 말합니다.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획 아이디어나 상품 디자인 개발 등 은행 전산방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기존 사무실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사무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킹센터도 가동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점의 기업 부문이나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처럼 외부에서 일할 때가 많은 직원이 인근 스마트 워킹 센터에서 문서 업무 등을 하는 식입니다. 특히 스마트 워킹 센터에서는 복장 제한 없이 청바지나 반바지 차림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자율 출퇴근제도 도입합니다. 육아 문제로 출근 시간을 미뤄야 하거나 해외 시차에 맞춰 일해야 하는 직원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에 비해 3% 감소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사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대기아차가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파란불에서는 주위를 꼼꼼히 살피며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앙증맞은 고사리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 한창인 기아차의 NG데이입니다.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을 배울 수 있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참여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NG데이는 부모와 자녀가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교통안전 수칙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백화점과의 협력으로 고객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는데요. 앞서 현대차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사고 예방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법 등 6개 분야로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교재를 15만 부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각종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수재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총 50조 2,936억 원으로 지난해 8월 2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 4종과 차량용 필터 3종을 선정해 초기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인 옥트리소티아졸론 함유 향균 필터의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이 가축재해보험에 접수된 폭염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5일까지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는 134만 1,82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사시입니다. 현재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중복인 내일 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에 충청 북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20에서 50,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와 충청 북부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청도와 남부지방으로는 오후에서 늦은 밤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데요.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북한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청주 31도로 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비가, 영남 동해안은 소나기가 오겠고 낮 기온 강릉 33도, 울진 30도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중북부와 충청 북부의 막바지 장맛비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충청 이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 내륙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최근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들이 검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꼭지에서까지 말입니다. 국가에서 안심하고 사용하라며 인증을 해준 제품마저 신뢰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용해야 할까요?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